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만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기술이 있어 라는 것에 그게 정답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하, 폄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쪽에서의 관심도가 너무 적었던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딥시크에 발표된 내용이 가성비가 엄청나다 우리가 놀랐지만 그 뒤에 나타나 있는 게 V3잖아요. V3 이전에 V2.5도 있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을 사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것에만 눈길을 주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안 보고 있었다는 부분들도 이번 사건의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의 폭을 전체가 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격의 움직임이 섞여 있다는 것을 꼭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내내 떡국보다도 올해는 더 지겹게 여러분들이 귀에 꽂힌 이름이 아마 딥시크라는 그러한 AI 회사일 텐데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85년생 창업자분이 량원평이라는 분께서 창업을 하셨는데 85년생이 벌써 40대가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늙어갑니다. 올해 설날에 떡국 드시고 한 살 더 제가 전후의 분들께는 나이를 드시지 마세요라고 어디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이고 이제 85년생 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는 게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은 딥시크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고 방향이나 여러 가지 설정에 투자에 있어서도 앞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트님, 저희가 목요일에 네.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긴급하게 속보로 여러 네. 가지들 알려드렸고, 네. 딥시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뎁스를 있게 네.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네. 네. 얼마 전 났던 기사에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하루에 846조를 날렸다. 네. 그게 바로 딥시크 쇼크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주가가 너무 많이 폭락을 했었어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딥시크 사태, 딥시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잘 네. 준비했습니다. 딥시크가 딥싱크 시켰죠. 엔비디아를 17%나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저는 이게 딱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지? 보통은 이렇게 큰 사건이 나타날 때는 기존에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부분들이 두세 번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안 믿는 엔비디아를 누가 이겨?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얘 괜찮다니까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과정들이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그러한 논리들의 충돌이 주가의 흐름들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스를 내거나 이렇게 사태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래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쾅 하고 충격을 받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좀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라서 좀 놀랐어요. 근데 내용들을 사후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만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꼭 필요한 지역이고 기술이 있어 라는 것에 지난 몇 년간 너무나 오랫동안 그게 정답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에 나타나는 부분, 특히나 중국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기술이 됐든 정책이 됐든 약간 비하, 폄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쪽에서의 관심도가 너무 적었던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딥시크의 그 V3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가성비가 엄청나다. 저렇게 적게 전력과 토큰을 소비하면서 그러면서 성능은 오픈 AI급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놀랐지만 그 뒤에 나타나 있는 게 V3잖아요. 그러니까 V3 이전에 V2.5도 있었고 그 전에 2.0도 있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을 사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것에만 눈길을 주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안 보고 있었다는 부분들도 이번 사건의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의 폭을 전체가 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격의 움직임이 섞여 있다는 것을
꼭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잠깐 주말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현상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관점이 섞여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픈 AI와 미국 업체가 아닌 중국 업체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업체와 중국 업체라는 부분은 업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라는 개념, 그 윗단으로 정치적인 개념으로 올라가고요. 정치적인 부분 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오픈 생태계냐 클로즈 생태계냐라는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 외에 메타에서 라마라는 방식의 지금 LLM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픈 소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하고 있는 방식은 회사 이름에는 오픈이 들어가 있지만 이쪽은 닫힌 생태계인 클로즈드 시스템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안에서의 메인 기술의 방식도 오픈과 클로즈라는 두 가지 방식이 처음에 먼저 오픈 AI 때문에 클로즈 시스템이 강하게 먼저 치고 나왔지만 이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픈 시스템 방식도 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움직인 방식은 이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엔비디아만이 답이야? 아니야. 엔비디아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있을 수 있대라는 게 하나의 변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야 근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래. 그럼 뭐야 중국 애들은 다 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정말 경쟁하는 거야? 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의 근원적으로 클로즈 시스템보다 오픈 시스템이 이게 세상을 많이 바꾸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영향을 줬대.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에 너무 포커스해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야? 라는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엔비디아의 17% 하락한 날, 그날 모두 동시에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딥시크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저가의 모델로 챗GPT의 개발비 5.6%만을 사용해서 이게 네. 다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같이 또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미국과 소련에 관련된 네.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예.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네네. 그것도 한번 또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 이게 도대체 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질문을 짧게 하셨지만 매우 복잡하고 긴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지금 질문하신 건데요. 하나하나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푸트니크라고 하는데 그냥 저 같은 일반 사람들 스푸트닉 이렇게 많이 발음하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우주 발전 단계에 있어서 195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두 가지 방식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핵에 대한 부분, 핵 무기를 얼마나 빨리 두 나라 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갖춰진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잘 배치해서 군사적인 부분의 우위를 강하게 유지하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의 경쟁 부분이었고요. 혹시 이건 아시나요? 처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당시 초기에는 소련의 경제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뛰어나 있었던 부분.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났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북한의 경제력이나 공업력이 훨씬 더 강했던 그러한 상황처럼 소련도 당시에는 공업력이나 경제력이 강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도 마르크스주의라는 부분들이 펼쳐지면서 미국 안에서도 사상적으로 소련의 그 방식이 더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동의하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지성인들이 소련의 그러한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메카시 의원이 그러한 소련에 관련된 그러한 그 친소련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련과의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됐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경쟁적으로 또 하나 나타난 게 바로 우주를 향한 그러한 기술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먼저 위성을 발사에 성공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그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척이나 강도 높게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난 부분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분의 그러한 분위기, 그 부분을 방향을 바꾸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의 영향 등등 사실 어떠한 기술적인 한 사건의 단계가 발생을 할 때 그 밑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적인 변화에 투자하고 있고 돈을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체제 경쟁이라는 부분도 스푸트니크 사건의 바탕 배경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AI를 생각해 보세요. 자, AI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나타났다. 뭐지? 지금 미국과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온 부분들을 중국 굴기라고 하는 대국 굴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최근에 박살 낸 걸로 알고 있었고 익셉셔널리즘이라는 미국 혼자만이 튀어나가는 그러한 상황, 그 튀어나가는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범위가 AI 아니었어? 라는 게 기존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체제 경쟁이라는 소련과 미국과 비슷하게 다시 중국과 미국이라는 것에 체제 경쟁이라는 분위기가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딥시크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딥시크라는 사건에 나타난 부분은 다시 두 체계가 경쟁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소련과의 스푸트니크 사건 전에는 메카시 의원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체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라는 지금 대통령을 통해서 전보다 민주주의보다는 뭔가 약간 다른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머스크도 이 행동 때문에 독일의 파시즘이라는 부분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 부분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전보다 약간 미국이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권위주의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이념 좌표도라는 것인데 한쪽에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라는 그 강도가 있고 한쪽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방식에 어느 쪽에 가깝느냐는 네 개의 사분면을 만들게 되면 미국은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하다시피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고 트럼프라는 특별한 인물이 좀 나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2기에서 나타나는 행동, 여러 가지 주변의 분위기 되자마자 의회를 습격했던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이거 옛날의 분위기랑 뭐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머스크 같은 그러한 캐릭터들이 권위주의라는 부분을 떠올리게 되면 권위적인 민주주의가 되면 이 부분은 중국하고 색깔이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인데 이건 뭐야? 체제가 닮아가는 거야? 닮아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다른 줄 알았는데 결과값이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유용성을 쓸 수 있는 AI가 나오는 거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한쪽으로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정치적인 시스템 경쟁, 기술적인 AI 경쟁 이런 것이 구도가 이제 다시 두 축으로 한번 붙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의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딥시크 쪽이라는 부분은 이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중국 쪽, 우리 동아시아 쪽의 사고 구조, 문화, 정치 시스템에는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AI의 발전의 강도는 우리가 최근 1, 2년이 아니라 지난 2015년 정도부터의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2015년 정도부터 2020년 정도까지 그때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강하게 터지기 시작한 건 18년, 19년이잖아요. 그 전까지 글로벌 전체의 AI와 인공지능 여러 가지 학술 데이터나 학회의 성과나 이 측면에서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매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금 중국은 전체 데이터들, 안면인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으실 텐데 안면인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생활 데이터들을 다 쌓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 두 부분이 만나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기저 발전이 먼저 강하게 시작된 곳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라는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에 2, 3년 동안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오픈 AI를 필두로 많은 부분의 클로즈 방식의 시스템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딥시크라는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이 방식이라는 것이 또 있어 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계도 있지만 기계를 인간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 그 기계를 연구하고 있느냐가 매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는 섞여 있잖아요. 미국 교육을 받았고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주의적 성격과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같이 절반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훨씬 더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전체와 전체의 연결이라는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한테 그림을 하나를 딱 같은 그림을 보여주면 동양 사람들은 배경을 먼저 파악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처럼 이 문화적인 부분으로 쌓여온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라는 것은 매우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지금 딥시크를 개발한 이 중국의 개발자들의 사고 구조는 바로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과 전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그 부분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적으로 기존에 서양 AI가 했던 발전 부분, 오픈 AI가 했던 부분, 그 여러 가지들도 그 전체라는 개념 안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도 활용하고 중국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도 활용하고 그 두 개를 전체 안의 부분들인데 왜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방식,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의 방식, 이 두 부분들을 다 활용해서 새로운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금 최근에 튀어나오는 게 바로 딥시크 V3의 놀라운 성과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스타게이트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점점 딥시크 관련해가지고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 이런 미중에 대한 서로의 경쟁과 어떤 패권 전쟁이 한국에는 혹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실 것 같아요. 오투의 생각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연휴 동안에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정보에 의해서 머리가 어지럽긴 했지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혼자만의 독주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입지는 너무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없고 지금 미국의 그 혼자만의 exceptionalism, 고립주의라는 부분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낄 자리가 매우 없어지는, 기술적으로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오픈소스 방식의 AI의 발전이 나타나면서 지금 당장 바로 오픈 AI도 자신들의 기존 유료 모델 중에 일부를 무료로 사용해 보라고 풀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신들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상대 경쟁자가 생긴 부분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자체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방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응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fast follow라는 말을 써왔던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머리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기존에 미국 혼자만 달릴 때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쪽이 함께 달릴 때 우리한테는 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네. 저렴해졌다. 네. AI에 대해서 이런 GPT라던가 딥싱크를 활용하는 게 네. 대중에게 더 쉽게 더 네. 다가가기 쉬운 허들이 낮아질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대중에게 가속화되는 이 AI 체감이 시장에 혹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미국에서 나오는 그 지속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지금 딥시크가 나왔지만 이게 판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전체의 판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나타나는 게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이게 속도는 기존에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감속시킬 수 있지만 판 전체를 키우면서 비용을 떨어질 때는 전체 규모가 커진다라는 게 제본스의 역설을 통해서 하나의 발전 과정에 허들이 나타나는 게 혹은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에 딱 맞는 사례가 이번 그 딥시크 사태가 나중에 교과서에도 저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에 이제 AI의 버블이다 뭐 네. 이런 논란도 없어질 것 같고 네. AI나 아니면 이런 기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호재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가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AI가 이렇게 고도화된 부분, 그리고 그 고도화된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는 비용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면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것과 여론이 없을 때 투자를 누군가의 뛰어난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황은 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시크와 대안이 되는 AI의 방식의 개발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하면서 친숙함과 우리가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빈도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러한 투자나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과 합의가 더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합의는 강해졌는데 비용은 싸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 영역과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점점 사용되면서 이제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느낌까지 가는 상태에 더 빨리 도달을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사실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사실 개발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꽤 있고 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클로버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네. 챗GPT는 오픈 AI, 음. 퍼블렉시티는 퍼블렉시티에서 만들고 있고 네. 제미나이는 구글, 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리고 클로드, 엔트로피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셨네요. 네, 이름도 네. 있더라고요. 네. 이 중에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느낌에는 갑자기 딥시크가 등장을 했는데 음. 또 AI 관련해서 또 워낙 많이 아시다 보니까 네. 요즘 활용하시면서 다음에 딥시크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드는 기업이나 그런 AI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그 오투폴리오에도 저희가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구글이에요. 구글을 갖고 있는 이유가 구글이 가장 AI와 관련된 근원적인 원천 기술을 많이 연구해 있고 그러한 인력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업체이면서 근원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확인해 보시면 딥시크에서 나온 이번의 모델보다 제미나이와 구글 쪽에서 나온 그러한 모델 중에서 경량화 모델이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러한 경량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딥시크만 쳐다보고 저건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변화들이 빠르고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고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고 정신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큰 흐름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저는 구글, 제미나이 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딥시크의 등장이 엔비디아처럼 이제 비싼 칩에 대한 수요가 네.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서 좀 마이너스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현재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또 저희 전문회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게 11월부터라서 당시부터는 이제 저는 너무 많은 좋은 부분들이 가격이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서 편입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그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많이 팔렸어요 라는 부분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저것을 사가는 메타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여러 회사들이 캐펙스의 증가 속도가 매우 높게 추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추정치가 2024년까지는 현실화가 됐는데 2025년도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을 과연 저 부담을 누가 사용해서
저거를 커버해 주지? 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 부분의 가격이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신제품 발표에서는 여러 가지 성능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더 낮추는 방식의 제품들을 2025년도에는 낼 것이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감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식의 다른 대안 모델들이 나오는 것들이 강해지면 아무리 엔비디아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싸잖아 라는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는 상황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도 작년 연말부터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대안으로 많이 직접 빅테크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늘어날 거야 등등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지금 접해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러한 흐름들이 더 세지고 하는 부분들이면 미국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국만이 되고 다른 나라는 다 필요 없어 라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뭔가가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엔비디아만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뭐 엔비디아만 있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마치 미국 고립주의, 엔비디아 올리주의 이런 상태에서의 그 부분의 개념이 변하는 건데, 그 부분이 쉽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지금 그렇다고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대로 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전체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1등 업체인데 그 부분에 혜택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둘 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상태라서 전보다는 방향성 있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박스 형태의 움직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 이 생각을 들어보시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의 비중을 전보다는 줄이는, 다 팔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SNS에 재치 있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나 그림들이 빨리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오픈 AI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낚시로 잡은 것을 딥시크가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림을 보셨을 텐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저 그림 잘못돼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쌓은 데이터에서 오픈 AI가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낚시를 하고 있는 것에서 또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재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새로운 과학이나 새로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지막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것을 가지고 정제해서, 그래서 이것을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지식 증류법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조금 더 이미 많이 연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더 좋은 내용도 좋고 효율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이 뭔가 새로운 부분들도 아니고 이 부분을 막아내면, 못하게 하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못하게 하거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발전 단계에서 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현상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전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픈 AI는 클로즈 시스템이고 딥시크는 오픈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할 때 닫힌 개와 열린 개라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립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립개라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보나 에너지도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완전히 닫힌 상태를 고립개라고 하고, 닫힌 개라는 것은 물질은 주고받지 않지만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고 정보는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 개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것을 열린 개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은 닫힌 개와 열린 개예요. 사실은 이 고립개라는 것은 연구소는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 구조에서만 존재하지, 닫힌 개라는 부분도 어떠한 일정 부분에 외부적인 상황과 연계돼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픈과 클로즈라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클로즈를 닫힌 개처럼 약간 착각하면서 용어나 정의나 상황을 판단하는 내용의 잘못된 오해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닫힌 개와 열린 개와
고립계,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지금 현상을 바라보시면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AI라는 현상으로만도 많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이 이제는 더 고도화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이 복잡한 것을 모든 정보를 다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라는 그릇의 크기를 좀 키우고 그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서로 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으면 일일이 하나의 모든 변수들을 다 해석하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이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이구나, 내가 그 개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잘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구조를 짜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오토는 앞으로도 이 쏟아지는 아주 이 지긋지긋한 정보와 지식의 과다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그 그릇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